3인칭 행동 시점 삼행시. 지금 전격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같이 돌리면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라이브 방송을 하기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우리 황영이 아는 것도 많지만 모르는 게 더 많더라. 엄청 많아. 그래서 제가 삼행시 제작자로서 이 문피의 편집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 황영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라이브 방송을 전격 하기로 했습니다. 자, 혼자 산다는 것 의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홍 소장, 혼자 산다는 게 결국은 시간을 보내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유튜브도 그렇게 이제 소비를 한다고도 얘기를 했고. 폰과 마주하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그 폰을 마주하면서 희노애락 애호욕이 생기는데, 저는 3년 전만 해도 페이스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제가 좋은 일 있고 축하받고 싶으면 올리면 축하도 받고, 뭔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좀 도움을 받고 싶으면 도움도 받고. 그런데 그런 혼자 내가 폰을 가지고 보내는 시간들이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했고 피곤하기 시작했고, 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저도 사실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황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페이스북 사용 횟수와 게재의 타이밍을 보면 그의 그 디프레스와 건강이 진짜 안 좋거나 마음이 좀 꿀꿀하거나 이게 여전히 드러납니다. 황영은 왜 SNS를 잘 안 하는가? 이걸 저는 하나의 꼭지로, 여기서 황영은 황영이 될 수도 있고 흥소장이 될 수도 있고, 문피는 뭐 워낙 잘 열심히 소통하시니까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들 할 것 같아요. 난 글쎄 요즘엔 잘 안 하게 돼. 황영은 페이스북 요즘에 왜 잘 안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셜에 사람들이 어떤 컨텐츠를 올리는 건 본질적으로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다. 자랑질 아니면 징징거리는 거고, 단 그 자랑질을 하거나 징징거릴 때 일정 정도의 클래스 격을 지키면 서로 욕 안 먹는 거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소셜 잘 하는 분들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깊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마치 일기장 쓰듯이 쓰는 분들이 사실은 오히려 더 오래 가고 좋아요. 그런데 혼자 산다는 것 관련해서 리브 언론, 그리고 리브 미 언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소셜 미디어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혼자 사는데, 가족으로 구성돼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홀로 어떤 걸 하고 혼자 사는데 그 외로움을 감내해야 혼자 사는 건데, 지나치게 혼자 고립됐다는 외로움은 또 못 견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수준의 유대나 연대 정도는 원하는데 그거를 넘어가면 이제 또 싫은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페이스북을 뭘 열심히 쓰고 했을 경우에 받아오는 반응 자체가 즐거웠던 초창기가 있었지만, 그렇게 느슨하게 연결되는 걸 떠나서 지나치게 좀 깊게 연결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그게 그 정도까지도 싫은 거 아닌가, 내 스스로. 혼자 사는 건 본질적으로 외로움을 감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외롭게 사는 거를 이렇게 막 추앙하진 않고, 혼자 살되 그 외로움을 조금은 누그러뜨리는 것을 하는 활동들이 요새는 다 비즈니스가 되고 또 돈벌이도 되고 미디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커뮤니티가 몇 개 있어요. 뭐 그냥 눈팅 하는 거죠, 저는. 눈팅족인데, 거기 보면 친목질 금지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거 제가 보고, 아니 이 커뮤니티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들끼리 친목을 도모하자고 만든 건데 왜 친목질이 금지냐? 그랬더니 일정 소수의 그룹이 뭐 이제 지나치게 친해져서 이렇게 좀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거나 그러지 말라는 의미로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깊거나 하는 관계를 맺는 게 오히려 더 전체에 모이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그게 부담스럽거나 안 좋아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분명히 외롭지 않고자 연결되는데 그 연결이 지나치게 깊어지는 것도 경계하는 조금 이중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이제 좀 대표적으로 발현되는 공간의 형태가 있죠. 쉐어하우스라는 거죠. 혼자 살고 싶지만 또 남하고는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고 싶지 않으니까 공동 주방 쓰고 공동 거실 쓰고 쉐어하우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유기도 하죠. 따로 또 같이. 점점 더 즉흥적인 인간관계에 빠지는 모습들이 다양하게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황영이
그 SNS는 크게 자랑질과 찡찡거림 얘기하셨는데 비슷하지만 좀 다른 얘기를 드리면 관음증과 노출증의 욕망이 있는 거고 뭐 10%건 20%가 노출을 좀 많이 하고 한 80% 90%가 관음을 하는데 예전엔 관음의 즐거움이 있었어. 내가 원래 옛날에 좀 친했고 좋아했던 사람이고 호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 여행 갔대. 맛있는 거 먹어. 와 부럽다 멋있다 어디냐고 거기. 근데 이게 지겨운 거야. 그 패턴이 너무 비슷하거든. 어떤 젊은 여자분들은요 인스타 1시간 하고 나면 막 자괴감이 든다는 거야. 내가 왜 이거 시간 1시간을 이렇게 보냈냐. 타인의 삶을 관음하는 것이 그리 재밌지 않더라 이제는. 페이스북의 체류 시간이 줄어들고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뜨게 되는 어떤 본질적인 것도 관음거리가 유튜브에 더 많거든요. 그렇죠. 페이스북은 비슷해. 그 사람 하는 얘기 늘 비슷해. 근데 유튜브는 전혀 모르는 어떤 할머니가 화장을 하고 있고 잘생긴 애가 공부를 하고 있고 여러 아주 무궁무진한 관음의 거리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아까 황영이 되게 재미난 말씀을 하셨어요. 나 리뷰 언론 할 테니 리뷰미 언론 해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외로움을 못 견디니까 앞으로의 비즈니스들은 이런 외로움을 어떤 보강해주는 형태의 비즈니스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그런 것 했잖아요. 같아요. 예. 뭐 잘생긴 친구가 무슨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공부하는 걸 그냥 보여만 주는데 그 친구가 뭘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라며요. 그런데도 그걸 뭐 몇만 몇십만이 본다며. 많은 부분은 아마 꼭 공무원 시험이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단기적인 목표나 성과를 위해서 뭔가를 공부하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오디언스들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혼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가 아니구나. I am not 언론이구나. 그래서 뭐 혼밥, 혼술 이런 게 멋진 것까지는 아니지만 한 몇 년 전에 비해서는 그게 나쁘거나 그런 인식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디어에서 혼밥, 혼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5년 전보다 혼밥, 혼술이 뭐 폭발적으로 늘었냐? 늘긴 늘었지만 전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얘기해 두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를 인정받거나 확인받는 것 같아요. 아, 내가 혼밥 혼술을 할 때 좀 약간 창피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막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고 하니까 이게 나 혼자만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구나.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나 혼자만 이런 상황이 아니구나. 라는 걸 확인하니까 자랑스러울까지는 아니어도 좀 뭘 거릴 게 뭐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되게 재미난 표현이 나왔어요. 리뷰 언론 할 거야. 그러니 리뷰미 언론하게 해줘. 그런데 느끼고 싶은 감정은 I'm not 언론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말장난 같지만 되게 재밌는 상황이네요. 그죠? 이게 소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회라는 뜻이지만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이 개인 대 개인으로서 다른 사람과 맺어가는 관계가 소셜이잖아요. 이게 소셜라이제이션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친해지는 걸 도와주는 매체잖아요. 이중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외로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주 근본적인 감정인데 컨트롤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재지변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날씨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 우리가 뭐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 근데 사람이 참 묘한 게 자기한테 드는 감정은 컨트롤하려고 그래. 컨트롤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거기서 제가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이 시가 떠오르면서 황영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데 제가 우리 삼행시 구독자분들께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 갈대라는 시가 있어요. 신경민 선생님. 신경민 선생님의 갈대라는 시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이거를 황영한테 보내드렸는데 너무 감동을 하셔서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소셜미디어 혹은 외로움, 혼자 산다는 거에 어떻게 보면 본질을 얘기하고 있다고 봐요. 언젠가부터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밤이었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이라는 걸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는 걸 그는 몰랐다. 예를 들어 이런 감정이 들었을 때 요즘에 SNS 같은 데 올리잖아요. 아무도 해주지 않아. 무슨 일이 있어요? 뭐 이러지도 않아. 그래서 정말 깊은 감정은 정말 진짜 자기 사람과 나누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저도 언제부턴가 SNS에 제 진짜 감정이나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실제로 페이스북 이게 성과 지표도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죠, 요새. 이탈률이든 특히 제일 중요한 체류 시간이 많이 줄었다고.
저는 좀 결정적인 순간 같은 게 어떤 때 느꼈냐면 혼자 산다는 거에 있어서 일본 드라마 중에 고독함가 있잖아요. 론리 구름에 네. 만화 오리지널 컨텐츠보다 이제 드라마가 워낙 하니까 그 앞부분에 인트로에 보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공복을 채울 때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행복하게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오롯이 자기만을 위한다라는 그게 혼자 산다는 거의 에센스인 것 같아요. 이노가시라 고로상은 거기서 결혼도 안 했어요. 진짜 1인 가구일 거예요. 1인 가구예요. 그런데 그 양반이 이제 혼자 산다는 것에 그 에센스를 보여주는 표현이 거기 나오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혼자이게 가지는 헛헛함이라는 게 조금씩 페이소스 같은 게 보이거든요. 이 양립하기 어려운 오롯이 나만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그리고 나만의 시간, 그러니까 나 좀 냅둬라는 것과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통제할 수 없는 우리 감정인 외로움, 이 두 개가 어떻게 잘 이렇게 조화되냐? 조화라고 병립되냐가 1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론이기도 하고 또 1인 시대를 맞이했을 때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하는 이런 사람들의 상업적 관점에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 전에 광우병 시위 때 뭐 유명한 사람은 처음에 안 왔어요. 그 시위 현장에. 제 기억이 틀릴 수 있습니다. 김남국 신부님인가 와서 시위하는 현장에 와서 격려하러 왔는데 이건 정치적 얘기 아닙니다. 그냥 커뮤니케이션 얘기니까요. 그분 첫 마디가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근데 대부분 데모하는 양반들이 오면 격렬한 구호를 외치거나 뭐 이러지 않겠어요. 신부님이 와서 딱 마이크 잡고 첫 마디가 그 며칠 동안 거기 광장에 나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딱 첫 마디가 여러분 많이 외로우셨죠? 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든 그건 논외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표출하려 나갔는데 봤더니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안심은 했는데 그래도 불안했던 게 이게 인정받는 얘기일까? 라는 불안함이 있는데 그런 어떤 사회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 딱 와서 그 말 한마디를 하니까 감정이 그냥 폭발했던 거거든요. 왜 너 혼자 잘 살고 네 마음대로 살아. 눈치 보지 말고 살아. 온전한 네만의 시간을 가지고 네 취향대로 살아. 남 눈치 보고 살아. 눈치 보지 말고 살아. 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래도 너 혼자 아니거든. 우리 거 쓰면 외롭지 않단다. 요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황형 또 황형광등 지금 켜져가지고 혼자 한 10분 얘기했어. 그래서 라이브를 하기로 했습니다. 문피한테 제안하는 거. 저 여기서 썸네일 하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황형,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